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박천국 1부의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네. 내일이 수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등시에는 이 며칠째 좀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네.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내일 수능 한파는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하면서 공부한 거 내일 좀 다 풀어내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투자자분들 역시도 지금까지 좀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정말 내일을 기점으로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주실 세 분의 파트너 한옥석, 이광희, 김용덕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옥수 파트너님. 최근에 다니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일단 미증시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게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밀리고 나면 지금 정도는 바닥이다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이거 바닥을 언제쯤 잡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이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삼성전자가 일단 지수를 갖다 끌어내리는 그런 장본인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사실상 지난 8월 달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팔아치우니까 주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고 외국인들은 또 한국 시장에서 떠나는 상태에 있고 떠나서 일단 미국 시장으로 이제 옮겨가다 보니까 팔 것은 삼성전자밖에 더 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HBM에서 지금 뒤로 확 밀려버렸고, 경쟁사인 이제 하이닉스에 확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볼 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대만이 TSMC를 갖다가 넘어설 것이다, 1등으로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재용 이제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격차가 더 나고 있죠. 격차가 지금 이제 11.9%밖에 안 됩니다. 파운드리 비중이. 네. 그 사이에 일단 이제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격차를 벌린 상태에 있고 또 휴대폰도 보면은 지금 이제 애플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폰에서 일단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일단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일단 이병철 회장은 일등주의, 제일주의를 갖다 표방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멀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때 삼성전자가 어쩌면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 거기에 일단 하락으로 배팅하는 외국인들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지더라도 좀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PBR 자체가 1배 밑으로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포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일단 옆에 우리가 보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건 사실상 보조금 안 받으면 적자거든요. 삼성전자 적자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은 안 빠지고 잘 버티는데 이거는 계속 빠진단 말이죠. 이제 그만큼 일단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불투명 이것이 일단 문제가 됐다. 삼성 자체로도 문제지만은 업황 자체가 지금 이제 반도체가 안 좋습니다. 비메모리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파운드리 쪽에서 보면은 가동률이 한 지금 60%도 안 되거든. 60%좀 약간 이제 웃도는 상태에 있고 메모리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DRAM에서도 지금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 중국은 또 일단 레거시 제품들이 지금 계속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일단 그에서 일단 이제 지금 일본이라든지 다른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는 투자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미국에 텍사스 투자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인디애나주 하이리 투자해 놓고 있지만은 이것도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이제 부담스럽고 그 투자하는 바람에 평택 공장이 지금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손해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면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투자를 안 하면은 반도체 일단 소부장들은 또 고물이 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대형사가 투자하게 되면은 거기에 일단 이제 전공정, 후공정제 이런 쪽에 수혜를 받는 것인데 그 수요가 안 나는 거죠.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소부장까지 일단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지금 이제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 차트만 보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죠. 지금 다들 힘들다라고 이야기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뭔가 반등의 트리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주요 고객사 처음에는 밝히지도 않았어요. 지금 컬 테스트, 품질 테스트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 그게 좀 나오게 되면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는 HBM에서 일단 이제 최소한 8단이나 HBM3 8단이나 12단 이면 더 좋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조성되는 거죠. 그 하는 순간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트리거가 또 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파운드리 부분에서 바로 일단 GAA 이 공정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수율이 70% 이상 나온다. 이렇게 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런 소식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일단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되면은 아마 HBM에서는 아마 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아요. 그것이 일단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잠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일단 이 외국인들이 파는 걸 한번 보십시오. 지난 8월 달 중반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계속 팔고 있죠. 기관들이 잠시 입질하지만 매수를 하는 것마다 다 손실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안 나와 이제 외국인하고 반대로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구도에서는 또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 구도에서는 못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다만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밴드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죠. 이 상한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하한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 이것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야 됩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될 때가 일단 밴드 확장이 멈추는 거죠. 그런 시기가 되려면은 아마 제가 다음 주가 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제 5만 원 선을 좀 밑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네. 그 순간이 와야 확 트는 물량들이 나오는 것이고 들리는 물량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기술적 반등이지 이게 본격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한번 제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그 안에서도 좀 삼성전자 쪽으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이 반도체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해도 뭐 그나마 지금 꼽아볼 수 있는 이슈가 이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광희 대표님, 요게 뭐 삼성전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차라리 SK 하이닉스 쪽으로라도는 움직일 수 있을지 반도체주 쪽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삼성전자가 좀 그래도 하방 경직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아마 오늘 정도가 아마 거의 매도는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자리 정도는 위로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을 살 때 예측해서 주식을 사면 안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은 눈으로 보고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여기 정도 4만 원에 들어가면 사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면 안 되고 어떤 시그널이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나올 때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고 살 준비만 하고 기다려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산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다른 반도체주를 사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수익률 면에서는 아마 엔비디아 실적이 또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어떤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AI 관련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하방 경직을 좀 확보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AI 반도체가 오늘부터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아까 한옥수 파트너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물량이 사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작은 종목은 팔지도 못해요. 지금 매수가 받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필요 이상으로 나왔는데 이 환율에 대한 어떤 그 약간 놀래서 파는 이런 1,400원대 환율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 조만간 조금은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잠시 후에 제가 환율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덕 파트너님, 오늘 뭐 시장을 좀 보신 분들이고 삼성전자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장중에 잠깐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이 살짝 매수세로 돌아선 적도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마지막 쯤에 봤더니 또다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또 덜어내고 있는 구간인데 이제는 정말 뭐 4만 원대는 그냥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매도는 이제 1,400만 주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해서 최근 근접 기간에 가장 많은 매도를 좀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거래량도 8월 달 증시 쇼크가 나왔을 때 형성됐었던 장대음분 거래량 수준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차트로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연속적인 음봉 추세가 저점 종가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아직도 하방은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격도상 우량주 매매 패턴 과매도 국면이 이제 90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량주는 이제 이격도 90선을 이탈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탈을 해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접 과매도에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회복력이 나오면은 아마 반발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요소가 많다. 다만 이제 4만전자로 갈 확률은 좀 극히 적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5만 원이라는 구간대를 찍어준 것도 사실 기업 가치상으로는 외국인 매도에 의한 하락 부분이지 직접적인 흐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증시가 만약에 4만 전자로 간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빠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네.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한옥석 파트너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중에는 바로 V자 반등이 나오진 못하더라도 바닥 확인하는 이제 양봉 전환이나 외국인 매도가 좀 이제 멈추는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네. 기술적 회복력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HBM 반도체와 관련된 전망인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받고 있는 이제 3E 버전보다는 관련돼서 더 확장된 이제 16단 버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4 버전 부분들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에다가 이제 테스트 물품 부분들을 빨리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는 이제 더 차세대 HBM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올해 안에 테스트가 통과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삼성전자의 HBM은 엔비디아에 공급되지 못할 확률 자체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게 아무래도 이 외국인의 이탈, 수급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과 함께 지금 오늘 환율이 1,410원대까지 찍었었단 말이죠. 뭐 다양한 원인들이 일단 거론은 되고 있는데 이광희 파트너님 아까 환율 부분 짚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상단을 좀 더 열어둬야 할까요? 예, 지금 환율 예상치를 저도 이제 가끔 환율에 대한 이런 정보를 기사처럼 이렇게 써서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환율을 보니까 12월 달까지 해서 최고 환율을 1,487원까지 예측한 기관이 있더라고요. 1,460원대가 일반적으로 최고 환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1,487원대까지 예측을 하고 2025년에는 1,535원대까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게 그거는 실제적으로 환율을 저도 잠깐 체크를 했었지만 22년도인가요? 뭐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가 1,440원 몇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1,400원대가 심리적 저항선인데 우리 정부가 요즘에 1,400원대라고 하는 이 환율을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일시적인 그 트럼프 효과에 의한 일시적인 강달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 환율은 다시 1,350원 이내에서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1,400원대라고 하는 환율을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아마 1월 20일 이 트럼프 그 취임 때까지는 좀 상당히 이렇게 1,400원을 오고 가는 환율이 좀 유지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지금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하방이 조금 삼성전자 자체가 좀 열려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손을 대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 자리보다 더 많이 떨어진 자리는 아까 과매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수직 반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추세를 만들면서 뭐 다시 6만 전자, 7만 전자 이렇게 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지만 지금 이 5만 원을 깨고 5만 전자를 깨고 4만 전자로 들어서는 이 지점부터는 아마 강하게 어떤 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자리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일단 버티셔야 됩니다. 무조건 버텨야 돼요. 그 희망을 가지고
버티시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자리가 손절매를 해서 다시 이것을 더 싸게 산다든지 다른 종목으로 바꾼다든지 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견디시기를 바라고 다시 이 종목이 바닥을 잡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아마 틀림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 감시 대상국에서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내년에 가면은 일단 우리가 선진지수에 편입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공매도도 일단 내년 3월달에 일단 해제가 재개된다면은.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선진지수에 편입되려고 지금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은 일단은 이제 외환 시장에서 일단 이제 거래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심리 자체가 환율이 일단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예요, 그죠? 네네. 달러를 갖고 있어야만이 자산을 갖다 불릴 수 있다. 원화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어 손해를 본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런 상태이거든요. 돌아오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한국이 그런 외환 위기를 맞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까? 지난 이제 환율이 강하게 올라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서프라임 모기존 사태 때 그때 일단 이제 환율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단 1,550원대로 막 이렇게 가기로 했던 상태인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1,400원 선을 갖다 약간 웃도른 정도는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옥수 파트너님께 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더라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부분인데 네. 어떤 주식이든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고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 무한정 빠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좀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뭐 1억 3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금 올라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있고 일단 도지코인도 지금 이제 500원대로 일단 지금 유지가 되고 엄청 있는 또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가다가 잠시 멈추기도 하겠죠. 시세니까 오르고 내리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과외를 좀 비대면은 좀 이제 쉽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흐름 자체가 기조 자체가 상승 기조로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 네네. 반감기라는 것은 채굴업자들에게 일단 이제 일정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이제 지불하는 것이 이제 일자리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시기가 반감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반감기가 일단 끝났어요. 이번 올 4월 달로. 네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권은 이제 이 코인에 대해서 일단 지원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일단 비트코인이라든지 도지라든지 다른 여타 일단 가상화폐는 앞으로 상승 기조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국가는 베네수엘라인가요? 이때는 이제 자국 화폐를 포기해버리고 코인을 갖다가 이제 운용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보니까 뭐 떼부자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것인데 어쨌든 각 국가들의 일단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코인 쪽으로 일단 몰리게 되다 보니까 돈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흐름이 일어나면은 그 흐름이 일단 심리적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네. 당분간 일단 이제 강세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STO라든지 NFT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우리 조정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 조정을 받으면 적당히 받고 나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알겠습니다. 이제 코인 시장에서도 보면은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을 때 살 수 있는 기회고 도지코인이 만약에 나중에 또 한번 눌러주면은 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고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쉽게 꺾이지는 않겠다. 오늘도 사실 뭐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부 이 되돌림, 차익 실현과 함께 뭐 전력주뿐만 아니라 재건조선 이쪽도 다 같이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김용덕 파트너님, 어쨌든 한번 이 급등한 이후에 뭐 분위기를 다져가는, 진정하는 분위기의 조정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게 뭐 방산, 우주, 항공 이쪽 좀 기회를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강세를 많이 보인 분야하고 조금 적게 보인 분야 부분들이 이제 나뉘어지기 때문에 네. 주가는 이제 올라가면은 떨어진다는 원리가 있고 또 안 오른 종목은 다시 오르는 순환매를 이제 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른 관련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 부분보다는 덜 오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 부분에 대한 수혜 요소를 좀 집중하는 요소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매수세가 좀 붙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중소형 건설 섹터의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한 조정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 흐름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 쪽 관련 수혜 부분이 나오는 쪽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연동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반등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AI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관련된 이제 일론 머스크 효과를 받는 로봇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페이스X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제 뭐 화성에 이주하는 작업 부분들과 연동되는 이제 우주항공 섹터 부분에 대한 연동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제 집중되는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이제 다 원자력 쪽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에너지 부분을 직접적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 영역의 사업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즉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재 가용 가능 부분은 원자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이제 킬로와트상 비용 부분들 자체도 원자력은 40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석탄이 이제 150에서 뭐 170, 그다음에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70에서 뭐 200.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도 이제 비슷한 수준 부분으로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양수는 400이 넘어가거든요.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자력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로드맵 부분을 이제 어제 기준으로 또 나온 내용에 의하면은 앞으로 군사시설 부분의 소형 모듈 원전 부분들을 이제 장착을 좀 하겠다. 그리고 노원전 부분을 이제 재가동하는 부분들이나 그 안에 신규 원자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에 대한 라이센스 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제 혜택 부분들을 이제 많이 주는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원자력 부분들에 대한 부흥을 좀 이끌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또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이제 없애려고 하는 느낌인데 이 관련된 원자력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동조하는 분위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2050년도까지 한 3배 정도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받는 에너지의 그런 강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이라든지 원자력 쪽 부분에 우리가 순환매 트레이드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중소형 건설 섹터가 나온 변동성 수준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강한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강인 파트너님, 네. 방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셨고 머스크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긴 하셨는데 오늘 뉴스에 또 정부 효율성부에 발탁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관련해서 지금은 우리가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해서 보고 있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얼마 전 채팅창에 로봇 좀 움직여주세요 이런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희선 씨? 네. 로봇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들어서는 상당히 또 강하게 움직여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잘 움직였습니다. 네, 그 이외에 또 자율주행이라든가 머스크 관련된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순환을 너무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재건주들이 중소형 건설사주들이 뭐 상한가가 4개, 5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또 약간 사그라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로봇 쪽으로 매기가 좀 옮겨왔는데 지금 크게 오르지 않은 이런 관련 섹터에서는 자율주행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가 다음 순환매, 다음 주 정도에는 자율주행 쪽에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숨어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전력입니다. 방금 원자력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원자력뿐이 아니라 이 원자력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만들 수 있는 이 ESS 부분이 이번에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된 부분 또는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을 이렇게 교체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뭐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전력이라든지 ESS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이 섹터 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반짝이지 않은 부분을 본다면 자율주행과 전력 부분이 있다. 이렇게 두 부분을 지금부터 눈여겨보시고 길목지키게 매복을 한다면 지금 시장 추세가 좀 하락 추세이니까 너무 길게 올해 뭐 한 달, 2달, 연말까지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일단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쪽을
내년까지도 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라고 짚어주셨는데 정말 우리 시장 어딜까지 빠져야 할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미증시는 뭐 좀 부담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하면 저희 증시는 사실 뭐 많이 가지도 않았는데 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한옥석 파트너님, 내일이 이제 또 옵션 만기이고 하니까 이 이후에 좀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지 또 아니면 낙폭을 더 키울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수가 좋아야 좀 마음이 좀 편해지고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살아나면서 이렇게 돼야 많이 되는데 한번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다른 일반적인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 차트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 지점들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런 지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점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볼린저 밴드 상으로 일단 우리 볼린저 밴드는 확률 지표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밴드가 밑으로 쭉 가 떨어지는데 그 밴드 상하에서 위로 가잖아요. 그죠? 위로 갔다가 꺾이는 지점이 바로 일단 저점이 나오는 시점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한선보다도 주가가 아래의 위치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하한선이 아래에 위치해 있죠. 그죠? 지금도 보면은 이 하한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위치하면서 이틀째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서 일단 지금 상한선이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위로 가고 있으면 밴드가 확장이 된다는 것인데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확장 다음에 수축도 하고 수축 다음에 또 확장하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한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지점이 바로 일단 이제 여기가 매수 시그널이 되는 셈이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게 일단 이제 우리가 저는 이번 주말이라고 일단 이제 보긴 보는데 그게 조금 늦으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것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의미지 이것이 본격적인 상승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덜 올렸다가 다시 또 놓아가지고 또 덜 나가고 올려가면서 밴드 수축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여건에 따라 찰피고 이제 여건이 좋으면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안 좋으면 또 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다음 주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한동안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낙폭 과대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아니면은 우리가 군소 테마별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낙폭 과대가 대부분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 아닌 종목들 있죠. 많이 빠진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2차 전지라든지 네.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하는 그런 순간이 다음 주에는 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김용덕 파트너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채팅창에서도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는 잠시 좀 쉬어갈 수 있고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시장. 근데 벌써 개별 종목들은 바닥에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폭이 좀 나오긴 하는데 네. 정말 위험한 게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윗골을 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하고 방금 뭐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늘 또 CPI 관련돼서 발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내일은 변곡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CPI가 아무래도 발표되는 날이다 보니까 그걸 먼저 좀 짚어드리면은 네. 현재 월가 예측치 부분으로 나온 게 이제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 부분 정도가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수치 부분에 비해서 좀 더 상향이 될 게 기본 예측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원인이 되는 것은 이제 유가에 기반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미국 내에 있는 주 상품 부분들로 CPI를 만드는 부분에 있는 상황 속에서 화학 상품 영역 부분들이 한 50% 정도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제 유가와 연동되는 흐름 부분들에 대한 평균 수치가 저번 달을 기준으로 이번 달 부분에 CPI 수치가 발표되는 거다 보니까 이전 달에 나왔었던 그 유가의 서부트 텍사스 중진류 기준의 평균 유가는 $70 이하 수준으로 좀 머무는 초반에 하락이 나오면서 흐름이었는데 저번 달은 초반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70 이상 정도 수준에서 범위 흐름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가지수의 화학상품 영역이 되는 관련 지수들은 다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련 종합상품들에 대한 물가지수에 대한 가격이 업이 된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고 월가에서 이제 기존에 발표됐던 수치보다는 높은 수치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FOMC에서 베이비컷을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하면서 예전과 다른 말을 좀 해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표 확인을 더 이상 한다라는 얘기를 안 해주고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목표 수치는 다다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요인으로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웬만큼 지표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속도 부분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영향 부분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로 본다면은 CPI가 시장의 어떤 연동 충격을 조금 상향이 돼서 나온더라도 주는 요소는 예전보다는 작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언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면서 전방위적인 핵심 섹터의 변동성을 올려주느냐가 더 오늘 발표되는 CPI보다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PI 또 전반적인 시장 분석까지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